저는 처음에는 서류, 필기, 면접을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고 또 그걸 기준으로 전형 전체를 준비했습니다. 막연히 스펙을 채우기보다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였는지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게 전형마다 답변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원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 보다 이 조직에서 일하는 내 모습이 그려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 준비 방향이 자연스럽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전형마다 요령을 찾기보다는 위원회가 왜 필요한 기관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게 서류나 면접에서 일관된 답변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위원회 준비 과정은 이 조직이 나에게 맞는 곳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벽한 준비보다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나만의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작은 경험이라도 그 안에서 고민했던 과정이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가장 신경 쓴 건 흐름이었어요. 지원 동기부터 경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고 위원회의 역할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만 선별해서 담았습니다. 위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과보다는 타인과 소통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 성향이 상담 업무와 잘 맞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 말하는 사람보다는 잘 듣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글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조직은 어떤 걸 궁금해할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과의 접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질문을 분석하고 질문에서 제가 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을 뽑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달성한 목표가 첫 줄에 명확히 읽히도록 작성했고 경험을 잘 스토리텔링하여 구체적인 과정과 행동이 자기소개서에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필기는 경영, 경제, 법, 논술 등 그 범위가 넓다 보니 한 번에 완벽히 외우기보다는 여러 번 다회독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새로운 내용을 보기보다는 정리해둔 자료를 반복해서 보면서 전체 흐름을 익히는 데 집중했어요. 그게 긴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논술 시험도 있다 보니 평소에 다양한 주제에 관련한 글을 접하고 그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가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 모의 시험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신경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100점을 맞아야 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외워야 한다는 감각은 버렸던 것 같습니다. 시험의 취지와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영 경제 강의를 수강하였고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기보다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익히기 위해 수험서를 여러 번 다해독했습니다. 또한 논술 준비를 위해 꾸준히 신문 스크랩과 시사 이슈와 관련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최근 이슈들을 살펴보며 제 경험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 중요한 건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범 답안을 외우기보단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고 입사 이후 심사역으로서 위원회와 함께하고 싶다는 다짐을 함께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과 인재상 저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면접에서는 이들을 최대한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고자 생각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제 경험을 잘 포장하기보다 상담 업무에 필요한 태도를 솔직하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질문을 끝까지 듣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했고 봉사와 신뢰라는 위원회의 가치에 제가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면접은 방대한 지식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담백하게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는 건 면접관분들보다 많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식으로 차분히 답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꾸며진 모습보다 솔직한 내 모습을 잘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면접 준비에 임했습니다. 진솔함이 면접에서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업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보다 책임감을 훨씬 크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정해진 기준 안에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도를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제도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잘 듣는 것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함께 이해하려는 태도가 상담의 신뢰를 만든다는 걸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고 책임감 있게 느껴집니다. 입사 후 다양한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여러 의견을 수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지식보다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성장을 원하는 분께 잘 맞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마주하는 업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신용의무위원회와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오래 하고 싶은 분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어 위원회는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따뜻하고 배울 점 많은 동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